2005년 6월 6일 이날은 현충일로 공휴일이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병원에 들르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던 장소에서 쌀 포대에 쌓여 노끈으로 칭칭 묶인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발견 장소가 피해자의 집에서 겨우 2km 떨어진 장소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발견 당시 얼굴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는데요. A씨의 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5년 11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1.8km 떨어진 골목에 또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야외용 돗자리와 김장용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채 노끈과 전깃줄, 나일론끈으로 단단히 묶인 기이한 모습으로 놓여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직장에 출근해야 했던 B씨,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주부 B씨의 사인 역시 경부 압박 질식사로요. 피해자의 얼굴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은 목격자나 단서 하나 없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발생한 지 10년 뒤인 2015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0년 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던 2006년 5월 31일 한 여인이 신정역 근처에서 납치당했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 그녀는 들어가자마자 왔어? 라고 말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이 둘이었던 것이죠. 실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본 그녀는 바닥에 놓여있는 수많은 노끈들을 봤고요. 마침 현관문이 열려있던 걸 확인한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신발장 옆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의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신발장 옆에서 붙어있던 엽기 토끼 스티커였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목숨을 건진 여자의 사연이 방송을 타자 사건은 일명 신정동 엽기 토끼 살인 사건으로 알려지며 범인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경찰 측에선 제보들을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6월 14일 일요일 오전 한 달여 전 회사에 취업한 A씨는 사장 B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나섰죠. 땡땡 병원 앞으로 가요. 땡땡 엄마가 약 하나 줄 거예요.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장님이 너무나 고마웠던 그녀는 약속 장소인 병원에서 140m 정도 떨어진 광양의 한 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A씨는 뒤로 젖혀진 운전석에 반드시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장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자 메시지가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알고 보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사장 B씨의 동거녀였습니다. 동거녀가 B씨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B씨로 가장을 해 문자를 보냈던 건데요. 이후 그녀는 발뺌을 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곧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자백으로 무사히 해결되나 싶었던 이 사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합니다. 게다가 국과수 부검 결과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던 그녀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끈과 같은 물건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시 그녀의 자백 외에는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난 2014년 대법원 공판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B씨의 동거녀에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과연 차 안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A씨를 죽인 범인은 누굴까요? 죽을 각오로 범인을 찾아내서 수갑 채우는 거, 그게 우리 일인 거야. 2010년 5월 미국 뉴욕주의 911 센터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 전화는 당시 24세의 성매매 여성 셰넌 길버트로 그녀는 롱아일랜드 오크비치에 있는 고객의 집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뉴욕주의 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실종자의 이름은 911에 도움을 요청했던 셰넌 길버트. 그렇게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길버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롱아일랜드의 길고비치 인근에서 실종자인 길버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백골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에 뉴욕주 경찰은 인근 지역을 집중 수사하게 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총 3구의 시신을 잇따라 발견하게 됩니다. 뒤이어 2011년 4월까지 6구의 시신을 더 발견하게 되면서 롱아일랜드 해변 인근에서만 총 10명의 희생자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 중 한 명은 1996년 파이어섬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지 속의 일부 시신과 DNA가 일치해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언론과 미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결국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까지 투입되며 수사 종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FBI의 첨단 수사 기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떤 증거나 용의자도 찾을 수 없어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뉴욕주의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정오, 미국 펜실베니아의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숲에서 사람 머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 끔찍한 광경이 목격된 곳은 펜실베니아 북서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숲.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를 본 경찰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구가 있어야 할 곳에 빨간 홈공 2개가 대신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각막 밀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안구를 밀매했다. 안구를 적출해가지고 예. 그걸 밀매한다. 장기 밀매처럼. 자, 이 사건은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으로 불리면서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부검을 담당한 FBI와 치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요. 50대의 백인 여성이며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여성의 신원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아니 DNA 검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DNA 검사 안 해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DNA 검사가 다소 어려웠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범인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약품으로 머리에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계획한 거네요. 완전 계획범죄죠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단서. 미국의 저명한 병리학자 사이를 웨흐트의 엑스레이 결과인데요. 7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가 좋게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이죠? 경추가 없네요. 왜 사라졌어요? 청춘은 왜 사라진 거예요? 특히 목 부분의 깔끔한 절단면은 시체를 주로 다루는 직업군의 소행으로 일단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발견된 대체 빨간 공은 왜? 빨간 공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건 3차원 스캐닝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성공. 석고로 이 모형이 제작되어 공개가 저렇게 됐는데요. 자, 하루빨리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꼭 법의 심판을 받길 기원합니다. 2003년 8월 28일 오후 미국 펜실베니아주 모 은행 15분 안에 25만 달러를 가방에 담으시오. 이어서 남자는 자신의 티셔츠를 들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목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강도입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봐야 될 텐데. 네. 긴급 출동한 경찰들이 곧바로 그를 포위했는데요. 이후에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불렀지만요. 남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말 영화 소우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잔인한 이 수법인데요. 조사에서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평범한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였습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의문의 문서, 창구 직원에게 요구 조건이 적힌 쪽지를 건넬 것,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다음 지시문을 찾을 것, 이런 범행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웰스는 자신의 말대로 인질이었던 걸로 추정됐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뒤 빌 로드스타인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 냉동고에 시체가 있다고 신고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메조리 암스트롱이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제임스 로든을 살해했다고 증언. 그런데 2005년 4월 메조리 암스트롱에게서 뜻밖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2년 전에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의 진범이 자신을 신고한 빌 로드스타인이며 폭탄으로 죽은 피자 배달원 웰스는 인질이 아니라 공범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지목한 주도자 빌 로드스타인은
암스트롱이 증언하기 10달 전 림프암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어허. 결국에는 진상을 알 수 없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여자의 말만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마약 판매상인 케네스 반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암스트롱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그를 인질 역할로 설득해 범행에 참여시켰다고. 허. 범인이 잡힌 뒤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과연 피자 배달원 웰스는 공범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짓을 꾸민 진짜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2018년 7월 1일 우유를 사기 위해 1층 식료품점을 찾은 구차란 싱씨.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식료품점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친분이 있던 터라 주인 가족이 사는 3층 집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천장에 환기용 쇠창살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요. 아유, 너무 기괴하죠. 뭐야? 일단 자살로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고. 인원이 너무 많죠. 응. 하지만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엔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 장신구와 고가의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외부에 침입 흔적이나 폭행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응. 집에서 수상한 일기장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의식은 행하는 날은 요리해선 안 되고 다른 이들이 스스로 목을 맬 동안 한 명은 감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입이네, 의식이네. 의식이네, 의식. 자, 일기장의 내용이 알려지자 주술 행위를 통한 집단 자살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던 노무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살 가능성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집단 사망 사건. 과연 주술 행위를 위한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죽음? 대체 누구였을까요?